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씨앗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왜 현미를 단순하게 밥으로 먹으면은, 즉 단순하게 익혀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이란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로 그 다음에 싹을 낼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과일의 씨앗도 씨앗이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곡식, 즉 현미, 밀, 보리 이런 것도 다 씨앗 종류입니다. 이 씨앗은 다음 해에 싹을 내려면은 완전하게 익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연글었다고 표현을 하죠. 자, 이 씨앗이 익기 전에 수확을 해버리면은 완전한 생명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해에 싹을 내지 못합니다. 과일은 이 씨앗을 완전히 연글기 전에는 아무도 못 먹게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익기 전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씨앗, 그 과일 속의 씨앗이 완전히 익으면은 이 과육이 독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달콤해지죠. 자, 그런데 동물이나 사람이 이 익은 과일을 먹었을 때 그 씨앗은 소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박씨나 포도씨 모든 과일의 씨앗을 씹지 않고 삼키면은 조금도 소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자, 여기서 소화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서는 두 군데서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이 소화라는 것은 분해해서 형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자, 첫째는 우리 위장이나 소장에서 어떤 소화액으로 이 음식을 삭힙니다. 즉 분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를 합니다. 자,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분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씹지 않은 수박씨가 그대로 나와버렸다는 것은 우리 소화액이라든가 장내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씨앗은 그만큼 소화가 어렵다는 뜻이죠. 우리가 먹는 현미, 통밀, 보리, 그런 잡곡 이런 것들도 씨앗 종류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 이 씨앗들을 보면은 가을에 완전히 연글어서 우리가 수확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 해에 또 싹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완전히 연글기 전에 이 씨앗이 완전 익기 전에 수확을 해버리면은 그 씨앗은 다음 해에 이 싹을 내지 못하겠죠. 자, 그런데 이 곡식 종류를 또는 씨앗 종류를 소화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씨앗이 익기 전에 먹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옥수수를 덜 여물었을 때, 말랑말랑할 때 쪄먹죠. 자, 그때 보면은 이 껍질도 얇고 속 녹말도 좀 달짝지근합니다. 이 옥수수가 완전히 연글면은 껍질도 두꺼워지고 그 속에 있는 녹말도 완전한 분해가 어려운 녹말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해지죠. 딱딱하다는 뜻은 좀 질겨졌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덜 여문 옥수수를 쪄먹는 것입니다. 보리도 익기 전에는 파랗죠. 그 파랄 때는 보리 알맹이가 말랑말랑하고 껍질이 얇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먹을 게 없으면 이 풋보리를 구워 먹은 것입니다. 이 올갯살이라고 있습니다. 올깃살이라고 벼가 연글기 전에 그것을 수확해서 쪄서
현미 상태로 먹었습니다. 자, 소시적에 왜 그렇게 먹었냐? 쌀은 완전히 연글면은, 즉 현미는 완전히 연글면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덜 여물었을 때 올갯살로 먹었던 것입니다. 자, 콩도 우리가 덜 여물었을 때 쪄 먹습니다. 보통 이렇게 꼬투리째 쪄 먹을 때, 그리고 밥에 놓아 먹을 때도 팥이라든가 강낭콩, 완두콩도 덜 여물었을 때, 자, 덜 여물었을 때는 껍질이 얇고 속이 더 부드럽습니다. 즉, 그리고 더 맛있습니다. 좀 찰기가 있고. 어릴 적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온갖 것을 쪄먹었는데, 그때 옥수수도 쪄먹고 이 수수도 쪄먹었습니다. 이 수수도 덜 여물었을 때 완전히 연그른 것을 우리가 쉬었다고 그러죠. 쉰 것은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 그렇게 덜 여문 수수를 쪄먹었습니다. 밥에. 이 참새가 벼를 쪼아 먹을 때 이 나락이 완전히 익어버렸을 때는 먹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이 한여름에 우리가 벼가 파랄 때 새를 봅니다. 그때가 이 벽지 속에 뜬물이 맺힐 때입니다. 자, 새도 이렇게 덜 여물었을 때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멧돼지가 농가에 내려와서 피해를 주는데, 옥수수가 막 말랑할 때, 덜 여물었을 때는 환장하고 먹는데, 옥수수가 딱딱하게 익어버리면은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덜 여물었을 때는 소화가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벼를 도정할 때 이 청치란 게 나옵니다. 파란 쌀. 청치, 푸를 청자에다가 어릴 치자죠. 그러니까 덜 여문 쌀이죠. 이 청치는 이 완전히 익은 현미보다는 훨씬 소화가 쉽습니다. 이 청치로 제가 밥을 해보면은 이 아주 쫀득쫀득하고 이 냄새가 굉장히 구수합니다. 마치 덜 여문 옥수수처럼. 그런데 덜 여물어서 속 알맹이는 아주 적고 이 껍질이 많은데, 제가 몇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닭을 키울 때 이 현미라든가 흰 쌀을 주면은 이 닭이 먹고 이 설사변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걀 낳는 개수가 확 줄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희 매형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시골에다가 이 닭을 키울 때 쌀래기 쌀, 즉 우리 도정할 때 나오는 흰 쌀래기 쌀 있죠. 이걸 주면은 닭이 계란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골에서 이 청치가 도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이 닭 사료를 쓰라고 준답니다. 이 닭 사료를 주면은 이 청치를 물은변을 보지 않고 뒷변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이 청치는 소화를 시킨다는 뜻이죠.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덜 여물었을 때 수확해서 올깃살을 만들어 먹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모르고 지났던 사실이지만 알고 보면 다 그렇게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선조들은 씨앗 종류를 먹을 때는 껍질째, 즉 통으로 먹을 때는 덜 여물었을 때만 먹었다. 그리고 완전히 익어버린 씨앗 종류는 껍질을 다 버리고 먹었다. 그게 백미고, 보리는 절구통에 하얗게 갈아서 먹었고, 녹두는 껍질을 까버렸고, 녹두도 푸실 때는
좀 부드럽죠. 들깨는 겉피, 껍질을 벗기고 먹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완전히 연그러버린 씨앗은 껍질이 소화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이를 먹을 때는 꼭 풋 오이를 먹고 호박도 애호박을 먹습니다. 자, 풋고추도 우리가 먹죠. 자, 우리가 풋호박이나 풋오이를 먹을 때는 씨앗조차 같이 먹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씨앗이 덜 여물어서 독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호박이나 오이를 먹을 때는 씨앗조차 같이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완전히 익어버리면, 즉 노각이 되거나 늙은 호박이 되면은 씨앗을 제거하고 먹죠. 그리고 껍질도 안 먹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호박이라든가 오이, 고추는 푸실 때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씨앗도 그냥 먹을 수가 있고 소화가 껍질도 얇아서 좀 소화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곡식은 그러면 덜 여물었을 때 먹지 그렇게 완전히 연글게 해서 먹을까요? 소화가 안 되는데. 자, 그 이유는 덜 여물었을 때는 소출이 적고 그리고 그 다음에 씨앗으로도 쓸 수가 없죠. 덜 여물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씨앗 종류는 껍질째 먹으면 소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소화가 어려운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곡물의 껍질, 씨앗의 껍질은 이 섬유소입니다. 성분이. 자, 그런데 우리가 먹은 음식은 두 군데서 소화시킨다고 그랬죠. 그 하나가 대장에서 미생물이 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씨앗의 껍질, 이 모든 섬유소는 반드시 대장의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소화 효소 중에는 이 고기나 흰쌀밥 같은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는 있어도 이 곡물의 껍질, 씨앗의 껍질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는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섬유소는 장내 미생물이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곡물의 껍질을 이 장내 미생물이 전혀 분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곡물의 껍질은 전부 다 안 먹고 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곡물의 껍질을, 즉 이 섬유소는 왜 그렇게 소화가 어려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박씨나 포도씨를 먹었을 때 이 씨앗들은 소화가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항문으로 그대로 나와버리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씨앗 종류는 소화가 아주 어려운 그런 섬유소인데, 자, 축축한 노지에 떨어져서 썩지 않고 한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얼어 죽지도 않고. 자, 이 곡식은 영양이 있죠. 자, 영양이 있는 곳은 반드시 천적, 즉 박테리아나 어떤 미생물이 또는 곰팡이균이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먹어치우나요? 이빨이 있나요? 이빨이 없죠. 효소를 분비해서 이걸 썩힙니다. 분해를 하려고 하죠. 우리가 어떤 고기라든가 음식이 상한다는 것은 미생물이 그것을 분해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썩힌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패한다. 자, 이 곡물의 껍질, 즉 씨앗의 껍질은 이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분해가 어려운 그런 섬유소로 온몸을 감싼다는 것이죠.
덜 연그렀을 때는 이 껍질이 얇지만 완전히 연그르게 되면 이 껍질이 두꺼워지면서 분해가 더욱 어려운 그런 구조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곡물의 껍질은 소화가 안 되는데 그걸 불로 익혀도 똑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서구인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효를 시켜서 빵으로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이 동남아인들은 아깝지만 그 껍질을 버려버리고 모든 씨앗 종류는 그 속것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현미를 그냥 밥으로 해서 먹으면은 아무리 많이 씹어도 이 곡물의 껍질, 그 씨앗의 껍질은 아주 분해가 어려운 고분자 물질이라서 대장에서 그게 분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봤자 대장에서 분해가 안 되면 그 속에 있는 영양소들은 전혀 흡수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흡수만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발효를 방해합니다. 즉 미생물의 어려운 먹이이기 때문에 장에서 발효를 방해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미에는 눈, 즉 씨눈이 붙어 있는데 이 씨눈의 영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씨눈은 섬유소는 아닌데 왜 또 소화가 안 되냐? 그게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즉 견과류 같은 이런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쌀눈이 소화가 되려면은 내 소화 효소에 의해서 그게 삭아야 되는데 그게 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그냥 부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어봤자 그 쌀눈이나 미강의 영향을 전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해서 부패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백미밥은 쌀눈, 영양이 많은 쌀눈과 미강이 안 붙어 있지만 장내 유익균의 쉬운 먹이가 되어서 유익균을 많이 증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많은 영양을 얻게 됩니다. 반면 현미는 영양도 얻지 못하고 대장에서 유익균을 증식을 방해해서 영양을 더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미 속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나 이런 어떤 해로운 성분들이 독성도 있고 또 영양,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피틴산이. 그래서 백미 먹는 것보다 영양을 못 얻게 해서 살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미가 영양이 훨씬 많다면은 백미 먹다 현미 먹으면 살이 쪄야 되겠죠. 그런데 빠져버린다는 것은 백미보다 영양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아이들한테 현미를 먹이는 것은 절대 현명치 않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덜 올린다고 해서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혈당을 덜 올리는 거겠죠. 혈당을 덜 올린다고 현미밥을 드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백미밥을 좀 적게 먹고 운동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왜 씨앗 종류는 껍질째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지, 영양을 얻을 수 없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